RSA 6기 김혜경입니다. 저는 여기 소개에 나오는 대로 뭐 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라면서 일을 언제 하노? 일도 잘하고 있습니다. 일 잘하고 있죠? 네. 우리 그 박영균 소장님이 우리 사무실 온 게 이제 한 4개월? 네. 생각보다 오래됐다, 그죠? 오래됐는데 지금은 우리 사무실 안에서 제일 전화를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게 마케팅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1년, 2년, 19년이 된 나도 요즘 전화 많이 못 받는데 제일 전화 많이 받고 많이 전화를 많이 받는다는 거는 매수 문의가 많다는 거죠. 그죠? 다른 그 오프라인 부동산에 가보면 하루 종일 전화도 한 통 못 받았다 이라고 들어가는데 우리 온라인 마케팅만 하는 우리 사무실에서는 어제 계약도 했었습니다. 서금사 A고요. 그래서 이 마케팅은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아니 다음 주까지 이렇게 배워드리는 과정에서 자기께 돼야 돼요.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습관을 매일 9시 아니면 밤 10시, 저는 10시에 습관입니다. 밤 10시 되면 다 씻고 이제 앉아서 블로그 쓰는 시간을 가집니다. 요즘은 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집에 우리 어린 그 손자가 와 있어가지고 밤 7시 되면 집에 불을 다 꺼요. 애 잔다고. 그래서 요즘은 그냥 제가 사무실에서 올리고 마무리를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마케팅 지금 딱 공부를 시작한다면 오늘부터 내가 습관 하나 만들겠다. 내년 가고 하나 하세요. 내가 몇 시에 블로그를 쓰겠다. 글자 수 관계없습니다. 그냥 사진만 올라도 됩니다. 금방 이렇게 사진 찍으시는 분들 계시던데 뭐 그냥 어디 가든지 사진 톡톡 찍어가지고 내가 오늘 뭐 했다. 뭐 이 정도 하면서 일단은 내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RSA 4기였나? 제가 대구 강의를 할 때 제가 오늘 수업했는데 다음 주에 열심히 했나 봐요. 다음 주에 내랑 똑같은 제목을 썼는데 그분이 저보다 저 상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얼마나 꾸준하게 이겨서 시키는 대로 잘 하느냐가 저는 이 마케팅의 가장 큰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이 마케팅 안에서 그 온라인 안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내가 영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하면서 이 마케팅 수업을 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1주차에는 제가 전반적인 이론만 이렇게 넣었습니다. 부동산 마케팅 종류와 인터넷 마케팅 활용 방법 그랬고 2주차에 블로그나 유튜브를 넣었는데 오늘 수업을 조금 제가 바꾸어가지고 블로그 마케팅을 먼저 넣을 겁니다. 1주차에. 블로그 마케팅에서 제일 처음 들어가는 게 썸네일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썸네일 만드는 거를 미리 캔버스로 해서 오늘 썸네일 만들 건 아니고요. 오늘쯤이면 뭐 합니까 우리가? 연하장 많이 보내잖아요. 그죠? 오늘 내가 한번 연하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지인들한테 한번 보낼 수 있는 능력을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그래 하고 다음 주에 제가 그 기타 인터넷 마케팅 활용 방법이나 유튜브 마케팅 그리고 저도 보면 오늘도 아마 이 수업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스마트폰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좀 활용을 하면서 그 손님들한테 상담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들도 제가 조금 알려드릴까 합니다. 예,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 종류에 맞춘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자, 토지를 한번 보시면 토지 곡물 마케팅은 토지는 토지에 맞게 하는데 자 이런 걸 물어요. 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실매물을 토지나 상가는 좀 못 짓는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자, 내가 오늘 이 제대로 아카데미를 그 임대로 지금 내가 광고를 하고 싶다. 그럼 여기를 찍어가지고 이 안에를 다 찍는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뭐 간판 다 찍고 하면 이 물건이 어떻게 됩니까? 산토끼가 발이 달려서 막 여기 이 집 저 집 다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부동산에서 다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죠? 이렇게 상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던데 이 토지건물 마케팅은 일단은 노출을 가장 안 하는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전개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거용 마케팅 같은 경우는 주거용 시설이나 뭐 주거용 같은 경우는 통상 원룸이나 또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 그죠? 가장 쉽습니다. 예, 주택, 단독주택.
가장 어째 보면 쉬운데 이 부분은 일단 내부에 들어가서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거용에 내가 아파트 들어가면 아마 여자 수당님들 나중에 아마 아파트를 전문으로 하실 분도 계실 듯 한데 저는 아파트를 한 16, 7년 정도 했습니다. 랜드고 여기 오기 전에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 그 전체 큰 동 하나 있잖아요. 이 동이 출입구에서 대충 어디에 있다. 그리고 내가 이 아파트 이 동 만약에 백구동이라면 백구동을 들어갔을 때 그리고 백구동에 101호를 들어갔을 때 이 집이 어느 쪽으로 나와가 있다. 기준이 있어야 되죠. 표시광고는. 자, 거실 기준으로 해서 이 집이 남서향이다. 자, 내가 들어가니까 화장실이 어디 있더라. 자, 이 집은 붙박이가 있는데 붙박이가 생각보다 좀 좁더라. 그래서 여기는 뭐 우리가 옷을 걸어두기보다는 요즘은 팬트리라서 엄청나게 좀 공간들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옛날 집들은 보면 창고들이 엄청 작아요. 그죠? 그럼 이런 창고는 뭐뭐 쓰면 좋겠다. 우리 특히 이자분 같은 경우는 집안 살림을 사시는 분이잖아요. 뭐가 내가 편리하고 뭐가 불편하고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불편한 건 어떻게 적어야 된다? 하얀 거짓말을 적어야 돼요. 부동산은 하얀 거짓말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면 맞는 말인데 어떻게 들으면 아닌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조금 필요하고요. 업무용 부동산은 거의 다가 이제 뭐 상업용 건물이나 그죠? 또 뭡니까 상가 점포 같은 게 업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경우는 상업용 건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그 건물을 바로 짓지는 않습니다. 뭐 하기 전에? 전속 중개를 하기 전에. 전속 중개, 제가 이게 참 이 일이 어려운 게 제가 어디 양산에 어곡 단지를 지금 이제 얼마짜리야? 그게 220억짜리. 그걸 지금 이제 우리가 8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컨택을 했는데 어느 한 A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250억에 물건 내놨어요. 다 갔어요. 250억에. 90% 왔어요. 근데 요즘 뭐가 안 돼요? 피부 대출이 안 되니까 12월 초에 이건 안 되겠습니다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또 다른 그 부동산에서 이 물건을 주는 거예요. 220억에. 그럼 뭐가 나요? 220억에 하지. 이건 또 내고도 된대. 200억까지. 물건이 밖에 물건은 정확한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공장, 토지 좀 큰 거 하시는 분들은 절대 내가 직접 그 물건을 보지 않고 이 물건이 있다고 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분명히 내가 주인 만나서 다 마무리하고 난 뒤에 내가 이 물건이 있다고 공동하자고 이야기가 나와야지 물건 주인도 아닌 사람이 여기에 포도송이 같이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저도 랜드고 그 서부산 센터 하면서 처음 하면서 그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 5,000평 정도 됐던 건데 야 이거는 매도 3명이 됐는데 들어가니까 매수 쪽에 3명 붙어 있댔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매수 쪽에 한 9명이 붙어 있고요. 매도 쪽에도 많대요. 그래서 내한테 들어올 파이가 얼마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거를 준 사람도 내가 그 재박사를 저랑 같이 박사 동기예요. 석사부터. 그래서 그걸 준 사람은 박사 후배인데 야는 뭐 이런 거를 준다 내한테. 내가 다음에 그 사람 잡고 물건 의뢰하겠습니까? 안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큰 물건 하실 때는 정말 정확하게 물건 체크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 좀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이 어곡 산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길도 없는 곳이에요. 그 어떻게 물류가 되지 하는 곳인데 안에 들어가서 뭐 필지가 43개의 필지가 조그만 게 다 붙어가지고 길이 15m까지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져가 있어요. 그런 도면까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내가 공장한다고 해서 그런 도면이 쉽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내가 마케팅이나 컴퓨터 활용 영역이 있을 때 내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분양권하고 재개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지금은 재개발 시장이 조금 좀 주춤해지긴 했지만 일단 재개발이나 분양권을 포스팅했을 때 유입수는 가장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신축 아파트 좋습니다. 입주장 좋습니다. 그런데 유입수를 바라려면 그런 것만 하시면 분양권만 쓰시면 유입수는 올라갑니다. 좋아합니다. 유튜브도 그렇더라고요.
유튜브도 보면 분양권 신축 아파트 안에 내부 공개 이런 거 하면 유입수가 막 있어요. 그래서 유입수는 중요한 게 크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노출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너무 이 유입수에 그 집착하다 보면 내가 딴 길로 셀 수 있으니까. 요즘 블로그는 뭐냐 하면 한 길로 잘 파는, 한 길로 설명을 잘 해주는 이런 블로그들을 상위 노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가장 핫한 데가 에코델타 쪽이 엄청 핫해요. 에코델타 쪽은 몇 번 이렇게 써놓으면 유입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그 블로그 하면서 유입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상가 이런 거는 유입 진짜 없습니다. 상가 임대, 상가 매매 이런 거 유입수는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거를 그렇다고 너무 유입 없는 걸 할 수는 없잖아요. 카테고리에 내 주변에 있는 분양권, 내 주변에 있는 재개발 이런 부분들을 섞어서 상가 임대도 넣고 구축 아파트 매매도 넣고 임대도 넣고 하면 조금 블로그의 활용도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부동산 마케팅 활용 방법. 부동산 마케팅이란 부동산을 매수하게 하거나 임차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제한이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고가의 상품,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에 따라서 전략적인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좀 비싼 물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남자분들한테 블로그 좀 열심히 해래요. 남자분들, 왜냐하면 저는 남자분들 글을 보면 글이 좀 무거워요. 저는 무거운 글이 참 좋더라고요. 제 블로그 들어와 보시면 좀 가벼워요. 좀 가볍게 써요. 뭐 여자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었는데, 조금 큰 물건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남자분일 때 아니면 여자분들도 글을 조금 무겁게 쓰시는 게 일단 외부에서 볼 때 조금 진실감 같은 게 더 있어 보입니다. 저는 40대 초반에 부동산을 시작을 했거든요. 아저씨들이 제 말을 먹어주지를 않아요. 이 젊은 아가 뭐 한다고. 저는 구축 아파트 앞에 있었는데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별로 내 말에 대해서 내 말을 끝까지 진심으로 믿는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 니 한번 떠들어봐라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내를 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50이 넘어가고 나도 그만큼 이제 캐릭터가 좀 쌓이겠죠. 그러니까 조금 사람들이 이제는 먹어주는 느낌. 나이도 이 동네는 무시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젊었을 때 오픈하지 마라. 너무 젊은 아들은. 옛날에 RSA 우리 그 서부산센터에 있다가 걔가 40대 초반이가 뭐 오픈한다고 떠들었어. 니 지금 오픈할 때가 아니다. 그냥 딴 데 어디 월급 받는 그 부동산 있으면 그런 데 가든지. 그 지금은 월급 받는 부동산 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일 배우면서 내가 조금 작게 벌더라도 하는 게 더 플러스 알파일 수도 있어요. 물론 젊은 사람들도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거는 제 경험상 너무 어리니까 40대는 이 부동산 물건 갖고 무슨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참 와닿지 않더라. 이런 걸 제가 좀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장도 좀 오래 있으라 했습니다. 차리고 나갈 때 이제 좀 허락받고 나가라고. 제가 이게 부동산 마케팅 전략이라 해서 부동산 창업 사피에서 플랜, 그리고 플레이스,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프로모션 이렇게 4가지를 한번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무엇이든지 계획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이 계획 속에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가는 방향이 어떻게 가느냐라는 겁니다. 자, 목표가 들어갈 때, 우리 창업의 목표 들어갈 때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갈까요? 입지, 돈, 그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입지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고객 수요를 아니, 내가 부동산을 뭘 할 거냐에 따라서, 그죠? 내가 어떤 파트를 할 거냐에 따라서 내가 아파트를 할 것 같으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최고고요. 근데 권리금이 좀 있겠죠. 단지 내 상가는. 예, 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재개발을 한다 하면 재개발 현장 안에 들어가서 관리 처분 나서 이주될 때까지 앉아 있든지 아니면 그 바로 맞은편에 단독주택 용도 변경해가 앉아 있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계획을 짜셔야 돼요. 보통 여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집 앞에 애도 보면서 신랑 밥도 좀 챙기면서 부업 삼아. 부업은 부업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남들 옆집은 5건 하면 지는 1건 하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저도 40대 때 이거 집을 탁 차고 나가서
부동산 사무실에 우리는 그때 9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7시면 딱 마쳤어요. 지금은 이제 요령껏 오늘 같은 날은 한 4시나 마쳐야지 일찍 가지만 처음 하면 혹시나 7시까지 어찌하노 또 그 퇴근길에 들어올란지 이러면서 못 가는 거예요. 문 열어보세요. 오픈하면. 그래서 구로에 앉아 있다가 제가 우리 아들 밥하러 가는 시간이 7시 되면 애가 딱 들어오니까 고등학생이 그러면 띠 가가지고 차 가지고 가면 엉궁에 있고 나는 집이 초업이었으니까 그러면 막 가서 또 밥 챙겨주고 그러고 나면 이제 내가 한 2년을 고등학생 밥을 그렇게 한번 챙겼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게 내가 부동산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물론 나는 실장이 있었기 때문에 일에 대한 것보다는 내 자신이 이게 뭐 아침 밥 챙겨주는 것도 해서 고등학생 밥까지 챙겨주러 저녁에 뛰어다니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애 밥 해주는 걸 저녁에는 내가 그냥 차려놓든지 뭐 하나 사 먹으라 하고 두고 그때부터 저녁에 내가 강의 같은 걸 들으러 다녔어요. 들으러 다니다가 이런 강의 매 들으면 뭐 하겠노 그냥 대학원 가서 공부나 하자 이래서 제가 50대 초반에 그냥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쉽게 물론 집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 좋기는 해요.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거를 진짜 본업으로 생각할지 부업으로 생각할지 그거 잘 좀 판단하셔서 오픈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돈이에요. 보통 창업하는데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자, 신도시 이런 데 가면 그렇죠. 신도시 이런 데 가면 평균 권리금이 보증금이 5천 정도예요. 그죠? 5천에 250, 300 정도 신도시. 근데 보통 일반 이런 데 오면 한 1,000이나 2천 정도에 보통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뭐 한 70? 그마다 조금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자 그러면 그쪽에 내가 권리금이 있는 곳 같으면 권리금까지 포함해서 이 보증금에 같이 넣어야 되죠. 자 내가 단독주택 들어가서 보증금 2천에 여기 권리금만 조금 있더라. 자 1,000만 원 그럼 3천이에요. 그죠? 자 들어가서 보니까 권리금을 줬지만 내가 또 손볼 것들이 많더라. 한 500만 원 들여서 내가 이래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오픈을 해요. 이 끝인가요? 자 부동산은 저는 여유자금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사람이 돈이 없으면 얼굴에 표시가 나요. 찌그러져요. 그리고 손님이 오면 전부 다 돈으로 보여요. 그게 뭐냐면 어떤 수단과 방편을 동원해서 이 계약을 해야겠다. 이 생각만 드는 거 무조건 된다 하고 막 이게는 되는 자리다. 아니면 이 아파트 아무 하자 없습니다 하고 막 아무 소리는 해대면서 계약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집의 월세가 만약에 70이다 하면 5개월이면 얼마죠? 3,500 정도? 350이네요. 그 정도 들어요. 그러면 토탈 내가 한 4천, 이 집 같은 경우는 4천 정도는 들고 시작을 해야 된다. 내가 딱 이 보증금하고 권리금만 생각하고 들어가다가는 1개월 때는 자 손님이 없어요. 아자 나는 물건만 잘 모으면 돼. 아싸 이러면서 또 물건 모아요. 모으는데 자 전화 한두 통으로 와요. 블로그를 쓰니까. 근데 아직 내가 근데 능력이 없다 보니까 다른 부동산으로 가는 것 같아. 한 달은 괜찮아요. 아자 아침에 들어가서 화이팅하고 뭐 소금 한 번 뿌리고 뭐 저녁에 나오면서 자 내일은 또 더 좋은 손님 오실 거예요. 아자 하고 또 나가는 거. 그런 식으로 한다는 간자 자 2달째 2달도 또 괜찮아요. 그죠? 그래도 나는 뭐 공인중개사 시험 친다고 6, 7개월을 앉아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이거 뭐 잠시 돈 안 되는 거 이게 뭐가 문제겠노? 석 달은 또 달라져요. 내가 이거 지금 부동산 오픈을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내가 블로그를 잘 못하고 있는 건지 전화 응대를 못하는 건지 아무튼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이제 그때는 웃는 얼굴보다도 약간 이 얼굴이 조금 삭기 시작을 해요. 자꾸 웃어야 돼요. 사람은 표정에 따라서 이 얼굴 모양이 변한다 하잖아요. 저는 부동산을 하라고 권유를 했던 사람이 저희 오빠예요. 오빠인데 나한테 딱 한마디 했었어요. 네가 50을 넘어서 네 얼굴에 책임질 수 있을 만큼만 일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그걸 마사지 잘하고 뭐 이러면 되는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이 저도 이렇게 부동산 소장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얼굴이 선한 분들도 계시기는 하고요. 어떤 분들은 돈독이 딱 올라보니까 저 사람은 부동산 아니면 할 게 없네 딱 그런 거 보여요. 저도 그래 보이나요? 예. 저는 그렇게 안 살려고 진짜 노력을 하는데 의외로
의외로 어떤 세탁소 아저씨가 우리 그 사무실 옆에 세탁소 아저씨가 그래 부동산 맞다 내가 뭐야 유튜브에서 본 그 사람이네. 그래서 제 부동산하게 보여요 했더니 그래 옷 입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딱 부동산이더라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따라는 표시 안 내려고 억수로 노력을 하는데 또 그것도 아니긴 아닌가 봐요. 그래서 뭐 표시 난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좀 선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누군가의 재산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그런 일이 우리 부동산 소장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또 하나 있어요. 자, 내 혼자 할 건가 누구랑 같이 할 건가, 그죠? 조금 여기 RS에서 제가 조금 많이 본 케이스가 이렇게 해서 합동 만드는 거 참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뭐 전부 다는 아니었고요. 일부가 합동해가지고 부산 예는 아니고 다른 지역의 예인데 마칠 때 합동한다고 이러더라고요. 두 사람 다가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페이스북에 뜨는 거 보니까 한 사람은 안 보이고 한 사람만 보이더라고요. 합동할 때 합동은 좋기는 하죠. 아까 4,500 드는 거 3천만 원씩만 딱 내면 여유자금 확보 딱 되죠. 내 좀 바쁠 때 자 나는 아침에 일찍 올게 니는 저녁에 늦게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조율은 정말 좋아요. 좋기는 한데 이게 마음이 딱 안 맞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는 집마다 미운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 미운 거 알죠? 그죠? 저 잘해줄래 해도 밉다 하잖아. 그렇듯이 보는 것마다 미운 거예요.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한 소장님, 요거는 이제 부산에 있는 소장님인데 원룸 1층에서 둘이서 너무 깔끔하게 여자 두 분이서 하시더라고요. 그 어느 날 헤어졌다 하더라고요. 왜 하고 이제 그때 제가 제 책이 나왔을 때 그 책을 들고 이제 두 사람을 만났죠. 근데 원인이 뭐였냐면 그 사람들의 원인은 자 이게 수수료가 75만 원이면 뭐 누구든지 좀 깎아달라 할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러면 내 혼자 독단이면 예 알겠습니다. 70만 원만 주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둘이일 때는 어떻게?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꼭 시키는 게 그래요.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언어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돈 다 받고 언어이 돼서 되면 제가 도로 5만 원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실장님이 수수료 받을 때 옛날에 은공 한신부동산 있을 때 깎아주는 것도 지는 우리 소장님한테 의논을 해야 된다. 꼭 그러면서 돈을 깎아줘요. 둘이 합동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원인으로 해서 이게 돈 5만 원, 만 원이 자꾸 갈라지게 되는 원인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처음에 같이 하자 할 때 둘이서 합의문을 적는 거예요. 아이고 막 됐다 막 우리 둘이 이렇게 좋은데 니도 잘하고 뭐 나도 니 못하는 거 나도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 그냥 시작하면 된다. 여기서 사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합동을 하는 거는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게 해서 뭐 돈도 엄청 많이 버는 사람들도 봤어요. 합동 잘해가지고. 근데 가장 이상적이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합의문을 정말 잘 적어가지고 여기에서 서로 어긋나지 않게 갔을 때 서로가 손해를 안 봐요. 제 잘 아는 동생 하나가 권리금 주고 다 해가 합동해가 들어왔는데 중간에 일이 워낙 안 되니까 한 사람이 나간대. 언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 뭐 우리가 합의 없이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들어가면 이 돈은 나눠야 되죠. 같이 들어갔는데. 근데 한 사람만 나가고 한 사람은 여기 남겠다잖아. 합의할 때 적는 거예요. 먼저 나간다는 사람은 없다. 그냥 나가라. 그런 게 있어야지 둘이서 더 잘하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있는 거예요. 그죠? 같이 그만둬야죠.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눠줬죠. 나중에 한 2년 있다가 그 주인이 뭐 자기가 세낸다고 나가라 해가지고 또 바보같이 또 쫓겨나가지고 손해만 보고 놓는 것 같더라고. 권리금에 있어서는. 그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인데도. 그래서 밖에 나가면 의외로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돌들이 진짜 많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 들으면서 내가 공부만 하면 밖에 나갈 수 있겠지 싶으지만 밖에 나가면 손님한테 치이고요. 그러니까 오래 했던 부동산 소장님들한테 치이고요. 그 다음에 판례에 치여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어렵게 말을 하는가 모르지만 이게 내가 헤쳐나갈 영역만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 싶은데 초보 때는 좀 배심이 없죠.
누가 탁 치면 그냥 한 방 맞고 그냥 쓰러지는 게 우리잖아요. 초보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랬을 거고. 그런데 한 방 딱 쳤을 때 왜? 라고 한 번 더 내 가슴을 내밀 수 있는 그 정도 자신감은 저는 이 RSA에서 만들어진다고 봐요. 실무 교수들이잖아요. 실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본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니까 그 맷집 키우는 데는 우리 이 RSA 강의만큼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계획을 하다 보니까 장소 선정까지 이렇게 다 나왔는데 일단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야 돼요. 이 지식 속에서 뭘 한다? 이제 자기 파트를 정해갖고 나가야죠. 근데 부동산은 특히 초보 올 때는 제가 그랬어요. 그냥 오래된 구축 아파트 앉아 있으니까 정말 편해요. 낮에는 우리 사무실 뒤쪽에는 장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밥 먹고 별일 없으면 한숨 잠도 자고요. 그거는 뭐 밥도 해 먹고 여자 둘이니까 정말 편하게 해요. 그만큼 일에 내가 너무 이렇게 뭐라노 안일해진다 하나?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랜드고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재개발도 하죠. 상가도 티놓죠. 분양권도 티놓죠. 뭐 또 뭐 토지, 공장 뭐 별의별 게 다 놓으니까 제가 우리 소장님들한테 너희는 여기 정말 잘 있는 거다. 나는 너희가 여기서 여러 파트에서 다 경험을 해보고 오픈할 때 그게 너희들이 좀 더 자신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 RSA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현장 경험은 없지만 여기에서 현장 경험을 담은 이 소장님들, 즉 뭐 교수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주잖아요. 저도 이번 주 다음 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 쏟아주고 가더라고요. 그래도 또 집에 돌아가면 아, 이 말을 또 안 했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은 또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일단 공부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하면서 아, 나는 이런 쪽에 좀 재미가 있겠네. 저는 처음 배울 때 우리 실장한테 일을 배웠거든요. 아파트라서. 여기는 계약서 적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가, 공장, 뭐 토지 보는 것부터 별의별 걸 다 배우고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졸업할 때까지는 정말 이 안에서 열심히 해라. 작년에 우리가 6기를 좀 일찍 받았어요. RSA 6기를. 아, 이건 안 되겠더라고. 그 랜드고에서 저는 일찍 받아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이게 있던 말이 일로 문어가 들어가고요. 요게 있던 말이 또 요리 들어오고요. 아, 이거는 아니네. 그냥 여기는 정말 수업만 열심히 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오픈을 하든지 뭐 랜드고로 오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가든지 그거는 정말 졸업 이후에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작년에 제가 이 오기랑 이렇게 생활을 해보면서 그런 것도 있었고 일단은 내가 어느 파트 할 건지 지금은 시장이 안 좋아서 재개발 좀 그렇지 않나. 그래도 재개발 시장 안에 가면 재개발하는 소장님들 다 있어요. 그리고 분양권을 하면서 분양권은 아까 제가 뭐가 제일 잘 먹힌다 했죠? 분양권은 블로그가 진짜 잘 먹혀요. 그거는 굳이 우리 오프라인 사무실 안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비싼 돈 주고. 옛날에 내 아시는 분 한 분은 오피스텔 하나 경매받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하더라고요. 블로그만 쓰더라고요. 그래도 거기서 블로그 쓰면서 투자자 모아가면서 잘 하시더라고요.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파트가 중요한 거지. 그죠? 그래서 내가 현장에 있어야 될 것 같으면 꼭 현장에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요번에 우리 그 주례 롯데캐슬 입주장 보니까 현장에 물건도 많고 다 좋기는 해요. 주거끼리 단합을 딱 해갖고 물건을 안 풀더라고요. 손님 우리한테 와도 물건 있어요 물어보면 물건을 잘 안 주는 일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느 파트에 이게 뭐 무조건 낫다라기보다도 제 경험상 보니까 일단 입주장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현장이 제일 좋기도 해요. 그렇지만 재개발이나 분양권 같은 경우에 블로그가 워낙 되니까 연산점 같은 경우는 뭐 재개발로 엄청나게 버셨을걸요. 제가 연산점 재개발할 때는 제가 랜드고 서부산센터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작년 올해 5월 달이었나? 거기에 재개발 한 구역만 가지고 한 소장님이 제가 이렇게 70% 떼가는 제가 이렇게 다 수당을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0원 버는 것 같아요. 1억짜리를. 초기 시장 들어가가지고. 그만큼 재개발도 여기 블로그에 거의 뭐 제가 보면 부동산 물건 중에서 제일 좀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우리도
반 정도는 예전에는 재개발을 했었고 반 정도는 토지 뭐 이런 쪽으로만 했었는데 요즘은 재개발하고 상가 이런 쪽으로 하고 한 분들은 뭐 거의 재개발은 안 하고 공장 토지들만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달라요. 자, 그 다음에 홍보예요. 다양하게 있어요. 뭐 신문도 있고 TV도 있고 한데 자, 부동산 같은 경우에 자, 저는 처음에 블로그를 공부를 하면서 일단 SNS 중에 페이스북을 했었어요.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 계세요? 계세요? 네. 페이스북은 좀 이게 타켓이 달라요. 자,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는 검색 마케팅이래요. 내가 그 검색창에서 검색하는 대로 뭐 이 글자에 맞게끔 이게 순위가 올라오잖아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타켓 마케팅이에요. 타켓이 뭐냐면 내가 페이스북 가입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대한민국에 살고 부산에 살고 나이가 몇 살이고 뭐 부산에서도 어느 지역에 살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를 그 조건에 다 맞춰서 넣어서 회원 가입을 해요. 그죠? 어느 대학 나왔다 하면 그러면 페이스북은 어떻게 하면 그 타켓에 막혀서 광고를 해줘요. 자, 광고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내가 페이스북에 그때 상가 임대를 하나 올렸던 적이 있었어요. 상가 임대를 일주일에 7,000원이었어요. 7,000원을 주고 상가 임대를 올리면서 자, 니는 어디에다가 광고를 할래? 물어요. 자, 부산에서도 어디? 사상구. 나이는 몇 살 한대? 나이는 한 40대 이후. 자, 그 다음에 남자 여자 뭐 남녀 공통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 광고에 맞는 타겟을 정해가지고 일주일을 제가 광고를 했어요. 전화 몇 통 왔을까요? 한 통 왔어. 내 아는 사람한테서. 네, 안 온 거나 마찬가지죠. 페이스북을 보는 내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광고도 거기 페이스북 광고는 지금도 해요. 근데 부동산에는 아직은 아니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인스타그램도 보면 요즘 직방 다반들이 해요. 왜? 인스타그램은 몇 대가 다 봐요. 그 나이대가 어느 나이대예요? 20대 초반. 그렇죠. 원룸들은 인스타그램으로 하면 그 광고를 했을 때 더 효과가 좋아요.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광고에 대해서 내가 이 광고는 어디에 먹히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신문 광고 한번 볼까요? 예전에는 2015년, 16년 이때는 정말 벼룩시장이 짱이었어요. 벼룩시장에 물건을 올려놓으면 이게 금방금방 전화가 오고 하루에도 뭐 이 벼룩시장을 통해서 오는 전화가 더 많았다 할 정도로 아침에 제가 은공한신부동산 출근을 하면 아침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출근을 하면 우리 바로 사무실 앞에 그 벼룩시장 이 통 있잖아요. 아침 갖다 놓잖아요. 조금 늦으면 그게 없어져요. 그 신문이. 근데 이게 한 2017년 지나가면서 이 신문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항상 너무 많이 남으니까. 이제 벼룩시장에서 광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면 광고가. 요즘도 혹시 그 부동산에 신문 받아보시는 거 보신 분 있나요? 있어요. 있어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한 번씩 와서 신문 보고 가세요. 신문만 보러 아침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프라인 가보시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신문을 일단은 여기 사무실 안에는 비치를 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신문 보고 전화 오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고 신문에서는 여러분들이 보면 부산일보나 보면 큰 대형 법인들이 광고 엄청 때리죠. 그런 거는 좋은데 거기도 잘 들어가 보면 그 짝퉁 물건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굳이 저렇게 돈을 내서 광고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 부동산 홍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내가 뭐 크게 내 개인으로 할 거고 특별하게 뭐 저렇게 돈을 들일 이유가 뭐가 있겠노 싶을 때는 지면 광고는 특별하게 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점두 광고가 뭐예요? 가게한테 무슨. 그렇죠. 우리 사무실 앞에 POP 붙이는 거. 그것 갖고 싸움이 나요, 부동산들이. 왜냐하면 이 점두 광고가 있으면 그게 참 보기가 싫잖아요. 앞에 전면에서 보면. 그래서 음궁에서 제가 이제 음궁 같은 경우에 거기서 제가 이제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이 동네가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부동산 지역마다 자기네들끼리 뭐 해운대나 함영동 이런 데는 요즘은 명지 국제 신도시도 그래요. 텐막 이런 망으로 묶잖아요.
근데 은공 같은 경우는 망도 못 들어가요. 너무 작으니까. 그 23개 업소 이래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일요일날 영업하지 말자 해도 안 되고, 제일 어려웠던 게 이렇게 뭔가 단체가 안 될 때 어려웠던 게 계약서 쓰는데 손님을 빼가요. 한번 당했거든요. 내가 그 매도한테 부동산에서 바로 전화해가지고 내가 그거 3억 받아줄 건데 그거 왜 앉아있냐고. 그래 뺏긴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2억 8천 하려고 앉아있는데 3억 받아준다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동네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총무할게. 여기서 제일 오래 했던 소장 한 명이 내랑 나이가 같더라고요. 행복소장님 회장해라. 내가 총무해가지고 하자. 모임 만들고 나니까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우리가 그 네이버 물건 중청이라면 올라가가지고 그 중청에 전부 다 뭐 쪽지 붙이고 진짜 은공도 보면 옛날에 많이 이렇게 남의 물건을 어떻게 빼갈까 하는 이런 게 진짜 많았어요. 전두 광고를 붙여놔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해놓으면 오래한 소장들은 아, 저 집 맞다. 저 옛날에 전세 한번 나왔다가 이제 전세 만기됐네. 막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건을 뺏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총무하고 뭐 한 2, 3년 하면서 한참 사람들이 점도 광고기 좀 없애자 이게 진짜 많았어요. 좀 보기 싫으니까. 그냥 네이버 광고 충분히 하지 않느냐 없애자 했는데 그걸 점도 광고를 꼭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유동인구 많은 데는 점도 광고 아니면은 이게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면서 한번 보고 오면서 한번 보고 이게 자, 우리가 자꾸 보게 되면 그 물건들에 대해서 자꾸 꽂히잖아요. 자, 그랬듯이 유동인구 많은 쪽에서 아예 점도 광고를 안 하면 자기는 무조건 해야 된다 하고 뭐 우리가 어떤 지도 감독권이 있어서 남의 해놓은 거를 뜯을 수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라서 아예 이 점도 광고 하는 걸 우리가 못했는데 점도 광고는 뭐 우리 같은 이청 사무실에는 거의 필요는 없잖아요. 없는데 정말 필요한 곳은 그래요. 점도 광고 하시는 분들도 좋아요. 요즘은 점도 광고도 보면 종이만 붙이는 게 아니라 실리콘으로 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참 네, 딱 넣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관리를 안 해서 안에 날파리가 막 좀 까일려 있고요. 한 번씩 돼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보면 누런 종이가 있어요. 물론 그건 연세 드신 분들 하나 붙이나 놓고 한 몇 개월 하시는 분들 점도 광고 하려면 진짜 부지런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할 만한 어떤 문구들도 잘 뽑아놔야지 지나가면서 보죠. 그 점도 광고도 나중에 미리 캔버스라는 데 보면 내가 좀 더 특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나중에 좀 알려드릴 거고요. 자, 다이렉트 메일 광고. 메일 광고는 제가 보니까 토지나 토지나 공장 같은 게 해도 답이 온다 안 온다? 안 와요. 그래서 정말 급한 물건은 그냥 건축물 대장이나 뭐 민원 25시 이런 데 들어가서 뭐 일사필리 들어가서 일사필리 안에 들어가서 그 주인 주소 보고 그냥 찾아가요. 찾아가면 없죠? 어떻게 하죠? 명함 붙이고 밑에 이제 적어야죠. 뭐 사장님이 갖고 계신 뭐 양산 어느 매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뭐 김혜경입니다. 이런 식으로 썼고 시간 나실 때 연락 부탁드립니다. 근데 메일은 의외로 이 사람이 봤는데 아무 답이 없다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기는 해요. 우편 광고도 있죠. 내가 그냥 그 우체국 가가지고 우리 사무실에서 좀 많이 해요. 재개발 같은데. 재개발 현장은 가보면 재개발 현장 가서도 우리가 뭐 이거 명함 같은 거 붙이거든요. 붙이지만 주인이 거기는 재개발 현장 없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전부 다 엑셀 작업해가지고 전부 다 소유주님께 메토 주인님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보면 전부 다 비슷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메일을 넣어요. 그래서 오는 게 100통 중에 한두 통? 크게 이게 뭐 메일 하니까 막 좋더라 이런 거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저는 내가 메일은 안 해봤지만 못 봤고 이 노벨티 광고 같은 경우는 상가하시는 분들은 꼭 하셔야 돼요. 조그마한 기념품을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가 상가하겠다고 그 남포동 쪽에 처음 오픈할 때 이쑤시개를 다 사서
거기에 자기 그 스티커 붙여가지고 인사하면서 그걸 줬대요. 이쑤시개가 보통 보면 이렇게 숨겨놓고 쓰는 게 아니라 위에 테이블에 놔놓고 쓰는 거잖아요. 나눠주면서 했대요. 돈이 필요해요. 자, 어떤 분은 뭐 상가직원 강의 듣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래 듣는다. 이래서 자, 이제 네가 부동산을 1년을 했다. 여기서. 근데 지금 이래 1년씩이나 했는데 지금 네 정도면, 너 그 정도면 그냥 광고, 노벨티 광고 같이 뭘 하나 사서 인사하면서 다녀봐. 그냥 명함 붙이지 말고. 저기 강의장 들어가서 그 돈 있으면. 한 1년 정도 했으면 그냥 웬만한 책을 봐도 아니면 유튜브를 봐도 될 건데. 그리고 1년이나 내가 현장에 있었으면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뭐 쭉 다방면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자, 현장 열어놔 놓으면 알 수 있을까요? 기억 다 못해. 그럼 그때 내가 그때 그 쌤 배운 거 뭐 있지 하고 그 공책 찾아서 하시는 분 과연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기억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적어놔도 적어놓은 게 나중에는 어디에 적어놨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를 하려고 하면 명함을 붙이는 것도 좋지만 이 노벨티 광고를 하는 게 나는 네가 상가 가는 것보다 더 낫겠다 했는데 또 공부하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소장 한 1, 2년 했는데 강의장에 많은 사람들을 저도 밖에 나가서 강의를 해보면 오는 사람이 자꾸 와. 물론 그래서 똑똑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강의를 자꾸 듣는 습관을 하면 이게 내 습관이 돼버려요. 자, 밖에 나가면 나는 강의 듣는 사람이야. 그렇게 되고 뭐 막상 물으면 그 어디서 배웠는데 이래 되는 거죠. 특히 상가나 공장이나 부딪힐 때마다 다른 주거용도 마찬가지 부딪힐 때마다 탁탁탁 다른 거는 그때 판례 찾고 아니면 이렇게 RSA에서 마케팅 모르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고 그죠? 공장 모르면 정만설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되고 이렇게 물어서 그때 내가 헤쳐나가면 되는데 강의 듣는다고 물건을 주나요? 손님을 주나요? 손님을 데리고 오는 방법은 뭐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쫙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론 소장들마다 노하우는 있겠죠. 있겠지만 그 노하우가 거의 그 안에 특별한 게 많이 없고 전부 다 어디 묻어 있다? 블로그에 묻어 있어요. 제가 1억짜리 수수료 1억짜리를 했었거든요. 9월 달에 내 통장에 저도 내 난생 처음 들어왔어. 그 손님은 어떻게 물고 온다? 블로그로 물고 오는 거예요. 의혹에 지금 물건이 있는 거 이것도 두 사람이 지금 컨택 중인데 다 블로그를 통해서 그 대표님들을 알은 거예요. 큰 사람도 알고 작은 사람들도 알고 작은 임대차부터 시작해서 큰 매물들 자 그런 시행사 대표들 한둘이 알아놔놓으면 앞으로 자꾸 더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거 저는 그래요. 그냥 블로그를 좀 더 잘하려고 하면 되는데 이거 강의에 습관되어가는 소장님들 이 참 문제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강의 좋아하지 마세요. RSA 다 듣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제 부딪히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책 보는 능력들은 있잖아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은 그 교수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내가 이런 경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시면 돼요. 너무 강의에 습관이 안 되는 걸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교통광고 돈만 있으면 최고입니다. 뭐 지하철 올라오는데 크게 하나 띄우고 또 버스에 갖다 붙이고 저는 이게 네모라는 거 아시죠? 보셨나요? 네모 플랫폼. 네모 플랫폼이 지금은 직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모라는 게 안 보이는데 옛날에 네모가 홍보할 때 저 버스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저게 뭐지? 보니까 사무실 임대를 전담으로 하는 플랫폼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밖에 그러니까 평생교육원을 가면 그 일반인들을 상대로 저는 부동산 스마트폰을 가지고 저 부동산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일반인들한테. 그때 할 때 제가 이제 내년 봄 되면 2022년도에 어떤 그 플랫폼을 가장 많이 썼을까 순위도를 조사를 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네모가 내가 한 해 이렇게 봤는데 그 다음에 내가 조사를 하는데 10위 안에 들었더라고요. 그만큼 돈만 있으면 효과적이기는 한데 우리는 그 정도 없으니까 제일 좋은 게 뭐다? 블로그예요. 저는 만약에 블로그를 안 하는데 유튜브 되나?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무엇을 쉽게 적하네. 저 요즘 유튜브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이게 막 의욕이 있을 때는 사진기 하나 넣고 안녕하세요 해경공주 TV예요 보고 나면 얼굴이 별로 안 이쁘잖아요. 그럼 다시 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찍고 이제 이런 열정이 있는데 요즘 좀 그게 없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내년에는 내 목표 하나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찍자. 이게 안 하기 시작하니까 자꾸 얻은 데 대한 자꾸 두려움 같은 게 나도 생기는 거예요. 채널은 열어놔놓고. 지금 유튜브나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시작만 하면 저는 처음에 뺏겨졌는 걸 이해를 못했거든요. 소장들 다 뺏겨졌더라고. 근데 그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뺏겨졌는 게.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블로그는 뭘 좋아한다? 항상 새로운 거를, 창작을 좋아해요. 창작을. 근데 이런 창작은 말을 안 듣더라고요. 저는 부동산에 최적화된 블로그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맛집에 가서 막 적었어요. 옛날에는 그 맛집도 상위에 올라오는데 요즘은 그 맛집은 상위에 안 올라와요. 왜냐하면 이 안은 부동산에 최적화된 거기 때문에 맛집에 가서는 이 안은 올라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그거는 내 기분에 섞는 거지. 사진도 많이 올려보고 글자도 뭐 내가 내 맛을 느끼고 내가 그 분위기 느껴서 적는 거니까 다 새 글이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건 있더라고요. 그게 요즘 블로그에서 한 군데만 딱 집중해서 전문적인 분야를 만들어주는 게 이 블로그예요. SNS는 장점이 더 많습니다. 제 말처럼 큰 손님도 많을 수 있고, 이 손님들로 인해서 인맥도 만들어지고, 저는 인맥, 제가 우리 박영균 소장님 오늘 이야기를 자꾸 할게요. 제가 우리 사무실에 왔고, 어째 보면 4, 5개를 했기 때문에 RSA 외가하고 할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닌가요? 맞죠? 야, 여기서 배워놓는데 왜 가? 내가 어쩔까요? 제가 고민을 할 때 제가 현균 소장님한테 그랬어요. 니 지금 인맥이 너무 약하다. 부동산 인맥이. 그래서 니 RSA 가서 인맥을 좀 키워라. 그러니까 지도 저 그런 생각을 좀 한대. 내 말이라서 그거 아닌 건 아니죠. 그래서 인맥이 부동산 인맥이든 손님 인맥이든 이 인맥들이 나중에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까 뭐 지회장도 하고 뭐 대의원도 하고 실무 교수도 하고 뭐 협회 쪽으로 활동 엄청나게 하죠. 이 계기가 부산 지부에는 산악회가 있어요. 그 산악회를 오라고 아까 좀 전에 우리 가신 정만철 저분이 대의원 할 땐가 진짜 허구 놀았어요. 김 소장 산악회 오라고. 그래서 저 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해놔놓고 1년에 한 번 갔어요. 또 예 하고 또 1년에 한 번.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가기 시작하니까 뭘 좀 잘하게 보였는지 이제 뭐 총무 재무국장을 시키더라고. 계산하고. 그거를 딱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산 시내에 웬만한 소장님들을 다 아는 거예요. 산악회 재무국장 김혜경입니다 이러면 거기는 뭐 지회장이든 뭐든 많은 분들이 협회에 일하시는 분들하고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딱 사상구만 있나요? 동래구도 있고 기장군도 있고 뭐 금정군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맥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어디든지 동네 장전 내미하면 안선주 소장님 바로 전화. 그런 게 인맥이더라고요. SNS를 통해서도 제 말처럼 손님 인맥도 만들어져요. 저는 지금 거의 손님 인맥이기 때문에 블로그가 손님 인맥이 만들어지지만 여러분들은 이 RSA 이 전통이 지금 3기 4기 우리 최종일 교수님 참 멋지다 하는 생각이 이게 일기 나오셔서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후배 양성하시고 이러는 거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나가면 저는 밖에 나가면 LBA 뭐 선배니 후배니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LBA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이렇게 예? LBA인가 뭐 있었어요. 정민호 교수님이 했었던 게 있었어요. 그 옛날에 그 리더가 그것도 뭐 주식 하는데 뭐 이 소장들을 막 넣어가지고 뭐 망하게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뭐 깼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LBA 뭐 선배니 후배니 막 이런 거 있어요. 우리 RSA도 이 전통이 있잖아요. 선배니 후배니 후배라 하면 다른 옆에 다른 부동산보다 훨씬 좀 더 와닿겠죠. 물건을 하나 줘도 좀 안심하고 주겠죠. 다른 사람보다는.
그런 전통이 이 RSA에서 만들어지는 저는 인맥 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요번에 6기 맞죠? 조금, 죄송합니다. 7기가 인원은 좀 작지만 이 작은 인원이 더 밀집한 그 거미줄 같은 어떤 이런 인맥을 더 만들 수 있는 계기도 안 되나.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인맥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점도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겪은 것 중에 어느 날 새벽에 잠을 자다가 뭐 띵동 이렇게 카톡 소리를 웬만하면 끄는데 그날따라 카톡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보니까 뭐 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내 뭐 이상한 말을 막 적어놨더라고. 네가 회장이면 다냐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에이 쓸데없네 해서 치아 본 거예요. 안 지어야 되는데 치아 붓는데 한 5시 되니까 또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하고 받으니까 뭐 이상한 좀 말을 얼버무리면서 뭐 이상한 말을 자꾸 하더라고. 끊었어.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뭐 오늘 나가서 알아봐야겠다 싶었는데 뭐냐면 사상구에서 요즘 부산시도 있어요. 그건 돈도 조금 더 준다는데 스포터서 같은 거 모으잖아요. 지자체별로 모아요. 그래서 사상구에 제가 저요 손들어가지고 사상구 안에 스포터서 활동을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거기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냥 김혜경 소장님이 회장을 맡아달라 해갖고 회장을 2년을 했고 그래서 3년째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꼭 하셔야 됩니다 해서 했는데 이게 어떤 A라는 사람이 약간 정신이 조금 이상한데 이 사람이 여기를 들어올라 하는데 조금 사람이 이상하니까 이서 이제 탈락을 시켰나 봐요. 구청에서. 그러니까 이제 내를 블로그에도 싣고 뭐 사상구청 들어가면 내 얼굴이 이따만하게 나오고 아침에 난리가 났었대요. 그래갖고 경찰서 신고를 하는데 아까 뭐랬어? 내 치아 버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블로그 들어가면 내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사진 올리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 이 여자는 뭐 구청에서 밀어줘가지고 회장을 지금 몇 년째 하고 회장한다고 돈 없어요. 그리고 어느 부분을 캡처를 했는데 내가 시상금을 받은 게 있어요. 그걸 하나 써서 사상구 신문에 나서 그러면 원고료 같이 주더라고요. 그럼 3만 원인가 했는데 그 시상금 받았다 그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막 이제 구청에서 이 여자한테 돈 줬다 막 이래가지고 이상한 중상모략을 좀 당했어요. 근데 경찰에 신고하세요 하는데 막 신고는 안 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조치해서 다 끝이 난 일이 있었어요. SNS를 안 하다가 그런 걸 하면 그런 일이 생겨요. 정말 희한한 데서 전화도 많이 와요. 내가 식당 포스팅을 하면 거기가 정수정 식당입니까? 라고 묻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어디 지리산 휴게소입니까? 베레벨 전화부터 다 와요. 그죠? 내 얼굴은 그냥 대한민국에 다 팔리는 거지. 유튜브 하니까 더 웃긴 일이 있었던데요. 유튜브를 막 처음 하는데 옛날에 20대 때 내를 사귄 남자래. 그래서 내가 모르겠는데요. 저 사귄 사람은 지금도 아는데 목소리도 알고 목소리 전화 안 왔었나? 아니라고. 끝까지 맞대. 그래서 그럼 사진 보내라고. 사진도 아니더라고요. 아니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내가 맞대. 나는 아니라고. 한 이틀 뗐거든요. 기가 차가지고. 별일이 다 있어요. 너무 닮은 건지 아니면 내를 작업을 하는 건지. 작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작업은 안 당해야 되는 게 맞고 이 SNS라는 걸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기 때문에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어떻게 넘겨라? 유튜브에 그래놨더라고요. 해경공주는 무슨 할매구만 이래놨더라고요. 처음 같으면 스트레스예요. 그래 내가 이 화면을 할매같이 하고 있었나? 내가 할매같이 안 했는데 뽀샵 썼는데 뭐지? 막 고민하는 스타일 나는.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 오케이 땡동땡 정답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내가 웃으면서 받아칠 수 있어요. SNS를 하다 보면 아마 앞으로 많은 일이 생길 겁니다. 잠시 한 5분만 쉬겠습니다.